안녕하십니까, 송기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들어서면서 H7B라든가 메지온, 이어서 이제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오르면서 바이오에 대한 새로운 어떤 희망을 주는가 싶었는데, 어제 조정이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강스텐 바이오가 글로벌 3상에 실패하면서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많은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과연 끝난 것인가, 아니면 이번 위기를 잘 견뎌내고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핵심 포인트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화면에서 보시면 바이오 내면의 흐름, 시장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시장의 어떤 그 내면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를 갖고 이제 많이 확인합니다. 주가가 악재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의 악재가 나왔는데 100의 악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100만큼 빠져야 정상이죠. 근데 100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 빠졌다, 혹은 오히려 올랐다면 시장의 내면적인 질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100의 호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100 정도가 올라야지 정상이죠. 시장의 어떤 질이 좋다면 100 이상 올라가겠고요. 근데 호재가 100의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한 50밖에 못 오른다, 혹은 오히려 빠져버린다 하면 시장의 어떤 그 내면적인 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최근에 바이오 악재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18일 날이죠. 10월 18일 날 금융위에서 바이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밝혔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오늘 이제 강스텐 바이오가 글로벌 3상에 실패하면서 시초가부터 이제 한가를 기록하고, 강스텐 바이오가 이제 바이오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 주도주 면면을 보면 아직까지 무리가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바이오의 어떤 그 지표 역할을 하는 바이오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어제 그제죠. 10월 23일 날 갭이 발생됐어요. 그게 과연 돌파 갭이냐 혹은 이제 소멸 갭이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연달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갭을 깨고 내려온다면 소멸 갭이고, 그렇다면 그 갭 발생한 날이 주가의 이제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소멸 갭이 아니라 급진 갭 혹은 이제 돌파 갭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소멸 갭이 아닌 돌파 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하여튼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요, 2가지 악재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18일날 금융위 발행 악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강스텐 바이오가 3상이 실패했는데, 오늘은 그렇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바이오 섹터 할 때 복원력을 살펴봐야 되겠죠. 월요일날도 이제 주저앉아버리면 바이오가 좀 힘들어지거나 상당 부분 어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의 목표가 기준을 셀트리온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셀트리온 기준으로 예전에 고점이죠. 예전에 38만원대까지 해서 12만원대까지 빠지고 12만원대. 그러면 중간 가격은 26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20셀트리온이 한 26만원. 물론 이제 많이 갈 때는 이제 하락폭의 3분의 2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파동은 셀트리온이 한 26만원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제 바이오 유망주 분석에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메지온이라든가 순서대로 메지온,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이제 LNC 바이오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LNC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이렇게 5종목에다가 이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모레죠. 일요일날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를, 증권 강의를 개최합니다. 을지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을지로에 있는 국도 호텔에서 개최를 합니다. 3시간이니까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못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리베라 호텔에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 접수하실 때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예전에 2001년도에 세력가치 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지금 완판이 됐고요. 절판이 됐고, 부록이 남아있어요. 급등주 사례집이라는 부록이 남아있는데, 약소한데 제가 기념으로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7일, 주가는 이제 18일 날 반영이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바이오 제약주 관련한 묻지마 투자를 자제해야 된다. 경고의 메시지였죠. 이런 악재가 나왔고,
오늘 나온 재료죠. 강스템 바이오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피오스템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 오늘 이제 시초가부터 하가가 났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악재인데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래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굉장히 등락이 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저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재료가 나는데 그래도 재료가 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내면적인 질은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23일이죠. 이날 23일날 이제 갭이 발생되는데 갭을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바이오가 굉장히 힘들었죠. 저는 어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간에 어제 그 갭을 그 장중에 깨졌다가 돌려놓는 모습이죠. 어제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원 에쿼티 파트너라고 죠. 옛날에 그 JP 모건 계열 그 헤지 펀드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블록딜로 뭐 블록딜로 이제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정폭이 좀 깊었는데 뭐 셀트리온도 뭐 같은 회사니까 계열사니까 그런데도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갭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은 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덱스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지금 셀트리온이 2018년도 3월 이후에 굉장히 오래 조정을 받았죠. 거의 1년 반, 정확히 뭐 1년 반 조금 넘게죠. 1년 반 넘게 조정받고 또 특히 120개월 이동 평균선에서 딱 그 저점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14만 원이었습니다. 12만 원이 아니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전에 38만 원까지 갔다가 14만 원까지 빠졌고 이 하락한 거에 반이 25만 원인데 26만 원이에요. 이 정도 가격대가 26만 원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한다고 보는 거죠.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상승도 이게 준비된 상승이냐 아니냐. 준비된 상승이 아니고서는 바로 이제 조정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고 역으로 준비된 상승에서는 웬만한 시련에도 잘 견뎌낸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일봉 보도록 하죠. 일봉 보면은 그 바이오의 그 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어제 뭐 워낙 에쿼티 파트너가 블록딜로 또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갭을 잘 지켜줬어요. 우리가 급진갭 혹은 이제 돌파 갭이라고 하죠. 갭은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갭이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운전으로 따지면 병목 구간에 진입되면 차가 꽉 막혀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면 어때요? 일사천리로 교통이 원활해지죠. 갭 발생은 이제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바이오 시장 환경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재용 회장께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악재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의 악재는 뭐 금융의 어떤 그 바이오에 대한 경고 또 거기다 오늘 그 강스템 바이오가 3상 실패를 했고 특히 이제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갭상승은 23일날 발생된 갭상승이죠. 갭상승은 이제 병목 구간의 해소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어떤 그 재료가 나온다든가 개별 재료 혹은 바이오 전반이 환경이 좀 개선이 된다면 좀 강렬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시장이 이미 희석됐고 녹아냈다고 보는 거죠. 이제는 이제 공격이죠. 그동안에는 계속 매도 우위의 영역이었다면 향후에는 이제 매수 우위의 영역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갭지선. 그러니까 10월 23일날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지만 여러 종목들이 갭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전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하는 것처럼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이 만약에 26만원 정도 간다면 26만원이 갈 때까지 기본적으로 바이오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메지온이죠. 메지온은 시장의 제가 절대 주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지온은 이제 우리가
결자 해지 원리대로 6월 달에 지금 삼상 실패 설이 나오면서 엄청난 투매 물량이 나오고 누군가가 세력이죠.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상당부 매집을 했다고 보는데 이 매집력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30만 원이라고 한다고 보는 거죠. HLB라든가 신라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성이 아니라 야성이죠. 야성. 버블로 많이 움직여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죠. 사실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매매하기도 쉽지가 않죠. 이게. 근데 메이지온은 철저하게 이성이 지배되는 그런 시세라고 보는 거죠. 저는 메이지온을 산다면은 저는 반대는 안 해요. 그래도 이제 메이지온을 사려면 가급적이면 약간 트레이딩,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는 좀 잘 맞다고 이제 봐야겠죠. 메이지온이 주도입니다. 메이지온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던 결정적인 논리는 삼상 실패에 따라 삼상 실패라는 초메가토가 악재로 인해서 잠재 대기 매도 세력마저도 대부분 이탈이 됐다는 거죠. 매집이 기가 막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삼상 발표될 즈음에 가능성이 높으면 주식은 IQ가 1000이 넘는데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가 예상되면 아마 굉장히 가파르게, 오버슈팅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실패하면 주가 역시도 굉장히 더딘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그러니까 사실, 다수가 함께 하기는 좀 쉬운 영역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보도록 하죠. 알테오젠도 우리가 주도주 반열로 지켜보자고 보는 거죠. 이거 알테오젠도 제가 보기에는 이 역사적 고점이 5만원인데, 이 정도는 뭐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알테오젠. SC 제형이 이제 핵심 플랫폼 기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바이오 전반이 굉장히 그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한올바이오파마 월봉도 굉장히 좋습니다. 월봉.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베타라고 하죠. 계량 신약이죠. 계량 신약. 한올바이오파마는 여러분들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바이오 뭐 경계론에서 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죠. 근데 대한민국의 바이오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제약주들은 다 그 동네 조기 축구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2000년도를 전후로 해서 탄생된 바이오 업체들은 조기 축구회가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템이 다 글로벌 핵심 경쟁력들, 핵심 아이템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 역사적 고점이 이제 44,000원인데, 이게 아까 우리 이제 RFHRC라든가 그런 논리에서 이제 프레토 지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프레토 지선을 확보하고 있죠. 뭐 살짝 장중에 살짝 있겠지만 이러면은 그 고점을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 이거는 제가 이제 장기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150원. 2% 정도면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여하튼 간에 좀 길게 보고,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우리가 여유있게 투자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펩트론하고, 펩트론 이제 스마트 데포라고 그러죠. 약물 전달체 기술, 약효 지속성, 스마트 데포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 당뇨 환자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는데, 이거는 이제 주사 한 봉 맞으면은, 일주일 제형이 있고, 이제 한 달 제형, 2개월 제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제형은 쉽게 얘기하면, 그 스마트 데포를 한번 맞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이제 당뇨를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죠. 펩트론. 자,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도주급이 아니니까 조금 조정이 깊은 것 같아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제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갭을 안 깰 거고, 오늘 조정해서 사면은 뭐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는 가운데 기대 수익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뭐 시장 환경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중 항체 기술을 갖고 있죠. 이중 항체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ABL도 여러분들 깊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 굉장히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 방송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